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준호입니다. 자, 바로 오늘 새벽 시간에 있었던 FOMC 이후에 시장은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우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연준에서는 우리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내년과 앞으로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금리 결정 사실보다는 새벽 4시 반에 있었던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월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매섭게 발언을 하면서 매파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밝히게 됐고, 내부적으로도 충돌하게 되면서 3명이 반란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0.25% 인하를 하게 되자 트럼프가 다시 한번 화가 나서 파월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일정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크게 볼 수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응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연준에서는요 기준금리를 0.25% 정도 인하를 하게 되면서 세 차례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시장에서는요 90%의 확률로 이번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건 바로 내년과 내후년까지 향후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나타내는 점도표의 결과에 달려있거든요. 자, 현재 점도표의 중간값은 3.4%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를 내리게 되더라도 현재 3.75%보다 한 단계 정도만 더 내릴 수가 있는 상태라는 건데, 내년까지 금리 인하의 횟수가 적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적은 횟수 때문에 실망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정말 중요한 건 4시에 있었던 금리 결정 자체가 아니라 30분 뒤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4시 반에 FOMC 기자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파월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왜 이번에는 금리를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발언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파월은요 매파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밝히게 됐었고, 내부적으로도 충돌하는 인원이 3명이나 발생을 했어요. 자, 이걸 두고 파월의 뜻과는 반대되는 반란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에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 4시가 되자 한 차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줬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시키게 된 거는 연준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되었다는 데 있어요. 총 12명 중에서 9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고 3명 정도가 반대되는 뜻을 던졌거든요. 자,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수치입니다. 자, 3명의 위원 중에 2명은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동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 중에 1명은요 0.5%로 더 크게 내려야 된다고 발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나뉜 것부터가 지금 연준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향후의 금리 결정이 더욱더 불확실하다는 걸 뜻하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지난 10월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금리 조정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추가적인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라고 바꿨어요. 앞으로는 금리를 결정해야 될 때 훨씬 더 신중하고 깊게 고민을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확률이 줄어들면서 단단히 막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0.25%만 내리는 건 정말 찔끔 금리를 내린 거라고 발언하면서 파월은 자기가 본 것 중에 가장 융통성이 없는 인물이라고 다시 한번 혹평을 하고 나섰어요. 자, 그런데 파월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요, 임기가 이제 내년까지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확하게는 5월 15일까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좋은 경제 위치에서 두고서 자리를 넘기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이렇게 생긴 케빈 애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물이 향후에 더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의 자금은요 더 크게 풀릴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마련되긴 했거든요. 자, 그 이유 자체가 연준에서 12월 12일부터 30일 동안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거는 다시 말해서 시장에 풀려있는 국채를 연준에서 사들이면서 그 대가로 시장의 돈을 풀겠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유동성과 투자 심리 자체가 크게 변화가 생길 전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결과 속에서 지금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한
한 차례 정도만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실망하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거고,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어제 영상을 통해서 어떤 자리가 핵심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 어떤 자리를 뚫어주면서부터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3070원일 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올라가서 상단에 있는 자리 3180원 정도로 잡히고 있거든요. 자, 이제를 뚫어내고 안착하는 게 확인돼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곧장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3180원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눌리는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3000원짜리까지 그냥 두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대가 3180원 뚫는 순간부터 그때 우리가 최소한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락해서 3000원대까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냥 두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자, 정확하게 상단에 있는 자리 3180원을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자 추가적으로 하락이 발생해가지고 아랫자리인 3000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하게 흐름을 읽어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력들은요, 상단에 있는 가격을 단단히 틀어막고 아래로 가격을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계속 고점 자체를 낮추면서 시장을 아래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에 따라서 강하게 뚫어내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은 앞으로 세력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어떤 자리가 핵심인지, 그리고 이 자리를 뚫지 못하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건지 계속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드리고 있는 거고, 보셨다시피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시장을 읽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3050원 자리,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어요. 저점 자체를 높이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지금 3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물타기 하지 마시고 매수로 많이 들어간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최소한 다시 한번 상단의 자리 3050원 자리를 뚫어내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최소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겠고, 그 전까지는 그냥 아래쪽으로 흘러가게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3050원대 위로 가격이 뚫고 올라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최소한 매수를 시작할 거고, 그 전까지는 물타기나 매수하는 거 하지 마시고 충분히 하락하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댓글을 보시면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는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어디서부터 하락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댓글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앞으로도 어떤 자리가 핵심인지를 미리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무겁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는 종목을 거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 찾는 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소통방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거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자로 우리 방에서는 40%까지 급등하는 종목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시면 오늘의 종목 템코 종목이고요. 매수가로서 1.152원 아래부터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핵심적인 가격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자리고요. 이렇게 생긴 빨간 색깔 매수 신호와 함께 공유해드리죠. 자,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 자체도 설명을 드려요. 자,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박스권의 하단의 눌림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눌리는 끝에 저점 부근의 핵심적인 자리를 노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곧장 상승해서 목표가로 봤었던 1.59원에 정확하게 도달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상승해서 최대 47%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요, 하단부와 상단부가 명확한 종목, 그리고 그 안에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이런 걸 거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전부 다 무료로 여기 있는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거래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초대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댓글란에 보시면 아래쪽에 여러분들 초대해드릴 수 있는 신청 링크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파란 색깔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정확한 매수 매도의 맥점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소통방 옆에 체크해 주시고요. 자, 혹시라도 몰려있는 답답한 나의 보유 종목 있으시면 빠르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문자로서 자동 링크가 발송될 거예요. 초대받아 보실 연락처 010
하고 입력하시고 제출까지 눌러야지 완료가 되시고요. 자, 오늘자로 큰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자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도록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공유해 놨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요, 가격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범위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특정 자리까지 내려오기만 하면요, 다시 한번 시장이 들어올려지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세력들이 특정 가격대만 오면은 매집을 진행한다는 걸 충분히 눈치챌 수가 있고요. 그 자리까지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곧장 상승해서 수익을 40%까지 챙기는 날도 온다는 거죠. 자, 우리 방에서는요, 매일같이 10% 이상만 수익을 챙겨가자, 요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만 해도 큰 수익을 챙기는 날이 오죠. 자, 그런데 10%씩 30일 동안 꾸준하게 진행을 같이 하면 한 달 동안 300% 누적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더 이상 한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위험해요. 꾸준하고 안전하게 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확한 대응을 확인하실 분들은 댓글란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금리 결정마저도 전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에 예정돼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다 끝났고요. 앞으로 시장은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속도 조절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방향성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빠르게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요, 뉴스만 가지고 이런 게 나왔으니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어떤 가격대가 핵심인지를 미리서부터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분석해내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자금을 지켜가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이 하락하는 듯 보이지만 코인 시장 다 끝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멋지게 반등해 나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다시 계좌가 회복되고 우상향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요. 다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더 다양한 종목들과 차트 분석이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럼 제 개인 채널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 있는 코인 내비게이션 검색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파란 색깔 보시고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다른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올려놨으니까요.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상 한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